롤 공식 애니메이션 아케인이 오는 11월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아케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 중 필드 오버와 자운 두 개의 도시를 배경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요. 사실 라이엇 게임즈에서 아케인에 관련된 떡밥들을 몇 년 동안 던져왔었습니다. 이는 롤 스토리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라이엇이 던져놓은 떡밥을 위주로 아케인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충격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인 룬테라는 마법의 힘이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룬테라에서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들조차 마법의 힘을 다룰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법공학이죠. 이 마법공학의 중심지 필드오버가 이번 아케인의 핵심인데요. 마법공학의 시작은 카밀이 속한 가문, 페루스 가문, 그리고 스카나입니다. 마법공학은 매우 희귀한 수정에 내재한 마법의 힘을 이용하는데 이 수정은 스카나의 종족, 브레콘이라는 생명체에서 단 하나만 나오고 수정을 잃은 브레콘은 죽기에 정말 희귀한 자원입니다. 과거 인간들이 그들의 수정을 훔쳤는데 브레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 스카너가 깨어나 인간들을 모두 죽였으나 한 여자만이 팔을 희생해서 달아났죠. 그 여자가 카밀의 고모 할머니인 엘리샤 페로스였습니다. 스카너로부터 달아난 엘리샤는 훔친 수정을 연구하여 마법공학을 정립할 수 있었죠. 이 기술로 도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그녀가 속한 페로스 가문은 도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 도시가 현재 필드오버입니다. 기술의 비밀을 독점하고자 가문에서 비밀 조직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 조직의 수장이 카밀이죠. 케이틀린 또한 카밀과 같은 페로스 가문 출신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어린 케이틀린에게 가문과 필드오버의 사상을 경계하라고 늘 당부했다고 합니다. 마법공학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필드오버는 해상 영역까지 확장하려고 했으나 비에고가 일으키는 해로잉 때문에 안전한 경로가 필요했죠. 그래서 마법과 화학공학을 활용한 대운하를 건설했지만 원인 모를 폭발사고로 집안이 크게 내려앉았는데 그 지하도시를 자운, 지상에 남겨진 도시가 필드오버로 두 개의 도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케인 예고편에 하이머딩거가 등장하는데 필드오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공식 스토리에서도 딩거는 필드오버에서 존경받는 교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딩거는 명예를 위해 자신의 요들조수, 직스를 배신한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필드오버의 진보를 위해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천재 발명가 제이스는 자신과 비슷한 천재성을 지닌 빅토르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법이 달랐기에 다툼이 많았는데 결국 제이스의 고발로 빅토르는 하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빅토르의 연구는 모두 폐기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발견된 브레콘의 수정으로 이 둘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아케인에서 수정을 중심으로 두 천재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을까 싶네요. 아케인의 주인공 바이는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어릴 적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다고 하죠. 자신의 이름까지도요. 그녀를 바이라고 부른 건 그녀가 아닌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이 그녀 얼굴에 있는 문신을 보고 바이라고 불렀던 거죠. 바이의 공식 스토리에서 바이가 발견된 당시에 붕괴된 화약 실험실 폐허에서 아기 둘을 눕혀도 될 만큼 커다란 요람에 바이가 버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원의 환경상 바이는 어떤 실험의 실험체이며 이 실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식 스토리에서 아기 둘이라며 둘을 강조한 것을 보면 자매인 징크스도 같은 실험체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불타고 있는 지역에 벤더가 자매를 옮기는 모습 등을 보아 벤더라는 이 남성이 자신을 희생해서 이 둘을 실험에서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 자매는 떨어졌을까요? 같은 실험체 그룹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케인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지하도시 자우는 화학공학이 발전한 도시이며 상류층들을 화공남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학공학을 통해 매우 강력한 신체를 지니고 있는데 아케인에 등장하는 빌런이 이 화공남작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신지드는 필드오버의 뛰어난 생명과학자였으나 마법공학의 발달로 뒤처지게 되어 자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실험은 워낙 비도덕적이었으며 인간이었던 워익을 끔찍한 생명체로 만들거나 야스오 요네 형제의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지드의 실험체였던 워익은 끔찍한 실험으로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를 보태면 한 작은 소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큰 소리로 뭔가를 부르짖는데 정확하게 알아들을 순 없지만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던 소리가 기억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소녀는 징크스이고 자신의 가족인 바이를 계속해서 불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징크스와 워익의 상호대사를 듣자면 워익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너도 거기 있었지. 다 잊어버리고 싶다. 이 대사를 통해 징크스와 바이 또한 신지드의 실험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케인 예고편에서는 징크스의 본명이 나옵니다. 징크스와 바이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바이가 징크스를 보며 파우더라고 부르는데요. 파우더? 언니?
다른 예고편에서는 펀치머신을 통해 점수판에 징크스의 이름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도 파우더라고 나오죠. 마지막으로 에코와의 상호 대사에서 파우더라고 부르는 걸 보면 Powder, never mind. 징크스, 난 됐다. 예전에 네가 정말 그립다. 파우더가 징크스의 본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케인 예고편에 등장하는 징크스는 적어도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공식 스토리에서도 징크스의 어릴 적 기억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어떤 계기로 현재의 미치광이 모습이 되었다라고만 서술할 뿐이었죠. 즉, 징크스와 바이는 신지드의 실험체였고 바이는 기억이 없으나 징크스는 바이를 기억한다. 그리고 아케인에서 징크스는 바이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크스는 왜 본명을 쓰지 않았을까요? 먼저 징크스의 언니인 바이. 그녀는 얼굴에 쓰여진 문신을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문신의 모양이 영어 바이가 아닌 로마 숫자 6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징크스의 이름 마지막 글자 X는 로마 숫자 10을 뜻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징크스의 출시일이자 생일 또한 10월 10일이죠. 이 자매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에코의 무기에서도 로마 숫자 12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르곤 일러스트에 등장하는 초정자에게도 로마 숫자 9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를 보아 바이, 우르곤, 징크스, 에코는 같은 실험의 실험체, 즉 신지드의 실험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징크스의 이름 중 X를 제외한 진이 실험 프로젝트의 이름일 수도 있죠. 아케인에서 주요 빌런이 들고 있는 보라색 약물이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이 약물이 투여된 사람들은 눈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몸 이곳저곳이 보랏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또한 초인적인 힘을 지니고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보라색 약물은 강력한 군사력을 얻기 위해 화공 남작들이 만든 약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케인에 등장하는 징크스와 현재 징크스 일러스트는 서로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눈 색깔이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보라색 물약을 투여받은 이들과 똑같은 증상인데요. 즉 징크스 또한 보라색 물약을 투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고편에서 케이틀린과 바이가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cycle of violence will never stop. She's too far gone. I have to try. 이를 통해 아케인 내에서 징크스가 물약을 투여받고 폭력적으로 변하며 바이는 징크스를 막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케이틀린은 카멜과 같은 가문 출신입니다. 공식 스토리에서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케이틀린의 부모가 납치된 적이 있는데 이 납치범은 C라고 불리는데요. 그녀는 C를 잡기 위해 필터 오버 보안관이 되었고 아케인에서 C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바이를 만난 것이라면 C는 보라색 약물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C의 정체는 카드게임 룬테라에서 밝혀졌는데 코리나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필터 오버 수사기관의 내부자이며 이를 통해 어쩌면 필터 오버와 자원 간에 거대한 커넥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이 공식 스토리 중 자운과 필트오버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던 대격동기에 바이는 자운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자운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대폭발 사고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소문이 있었다. 라는 점에서 자운 심장부 대폭발 사고가 이번 아케인의 핵심적인 장면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결국 진실은 필트오버까지 발을 뻗은 극악무도한 갱단 올드 헝그리스카가 필트오버 보안관에 의해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보안관의 새 파트너는 바로 바이였다. 라는 내용을 통해 필트오버와 자운 간의 거대 커넥션인 갱단이 검거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신지드의 실험체 중 바이와 징크스가 있었다. 바이는 기억을 못하지만 징크스는 자신과 바이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 자원과 필터오버 간 거대한 커넥션이 있고 그 중심에는 보라색 물약이 있다. 아케인에서 징크스가 보라색 물약을 투여받고 미치광이로 변한다. 케이틀린의 부모를 납치한 C 또한 연관이 있고 이를 쫓는 케이틀린이 바이와 만났다. 바이의 스토리에 나온 자운심장부 대폭발 사고가 아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일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식 스토리를 기반으로 저의 뇌피셜이 다분히 들어간 주관적인 해석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예측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이번에 11월 7일에 트위치에서도 첫 화를 동시 중계한다고 하니 좋아하는 스트리머 분들이나 다른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란을 참고하여 댓글 남기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간지 쩌는 아케인 굿즈를 선물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